거상술은요, 단순히 피부를 당기는 수술이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40대는 30대를 한 번 더 살고, 50대는 40대를, 60대는 50대를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수술이에요. 그럼요. 거상술도 시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은 quiet luxury라고 티가 안 나면서 자연스러운 변화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상술은 쌍꺼풀이나 코처럼 없던 걸 새로 만드는 수술이 아닙니다. 새로운 내가 되는 그런 수술이 아니죠. 원래 수술에서 무너진 부분을 제자리로 돌려주는 수술입니다. 요즘 트렌드와도 아주 잘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한 부위만 강하게 당기는 방식보다 전체적인 흐름을 정리해주는 접근이 더 중요해졌고, 그에 따라 저희 수술 방식도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턱선이 무너져서 답답해 보입니다. 처진 인상만 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공통적으로 말씀하세요. 수술한 티는 안 나고 자연스럽게 젊어 보였으면 좋겠다고요. 예전에 유행했던 그런 V라인처럼 딱 떨어지게 만드는 인위적인 느낌보다는 광대 아래 꺼짐, 턱선의 흐름, 마리오넷 라인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요즘 얼굴 좋아 보인다 이런 말을 듣는 걸 더 선호하세요. 그래서 저도 그런 니즈를 반영해서 여러 부위를 한 번에 자연스럽게 개선할 수 있는 올 페이스 리프팅처럼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올 페이스 리프팅은 저희 엘리트에서 가장 많이 하는 대표적인 리프팅 수술들을 정리했어요. 7가지인데요. 안면 거상, 이마 거상, 축소 거상, 그다음 스마일 리프팅, 눈썹 파 거상술, 인중 축소, 입꼬리 거상, 이중턱 묶기까지 총 7가지 수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한번 리프팅을 결심하셨을 때 가장 많이 문의가 들어오는 부위들이에요.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한 번에 자연스럽게 정리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7가지 올 페이스 리프팅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많이 하는 수술이 아니고 실제로 많이 필요해서 선택되는 수술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상술은요, 단순히 피부를 당기는 수술이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40대는 30대를 한 번 더 살고, 50대는 40대를, 60대는 50대를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수술이에요. 이 수술하면 얼마나 가요? 얼마나 오래 유지되나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유지력이 몇 년이냐보다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시간을 다시 살아가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데 막상 수술을 해보면 10년보다 더 젊어지시는 경우가 더 많아요. 실제로 수술 후에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장님, 예전에 저로 돌아간 기분이에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게 단순히 외모를 바꾸는 게 아니라 삶을 되돌리는 일이구나 싶습니다. 이걸 가능하게 하려면 기술 하나만 가지고는 안 돼요. 정확한 해박적인 이해, 풍부한 경험, 그리고 감각적인 디자인, 이 3가지가 함께 맞아야 정말 자연스럽고 오래가는 얼굴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살짝 강하게 당겨서 자리를 잡아주고 한 달 정도 지나면 풀리듯이 자연스럽게 마치 원래 그런 얼굴이었던 것처럼, 그게 제가 추구하는 거상술의 핵심입니다. 저희 엘리트 성형외과는 눈, 코, 가슴, 체형, 피부까지 각 분야별 책임지고 있는 실력 있는 의료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안면거상, 이마거상 같은 리프팅 수술에만 집중해 왔고요. 거상술은 난이도가 꽤 높은 수술입니다. 단순히 겉피부만 당기는 게 아니라 스마스층, 근막층까지 정확하게 리프팅이 들어가야 하고, 절개도 예쁘게 넣어서 흉터 없이 자연스럽게 봉합이 되어야 하거든요. 제가 성형외과 전문의로 일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는데요. 그 시간 동안 쌓인 경험들이 지금 수술 하나하나에 다 담겼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수술한 후 환자분들이 자신감을 되찾고 웃는 모습을 보면 제가 이 수술을 계속하게 된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수술해드린 20대 남학생분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 환자분은 경피골막증이라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얼굴과 이마 부위가 비정상적으로 딱딱한 피부와 아주 굵게 주름이 져 있었습니다.
처음 상담 오셨을 때 저는 솔직히 대학병원에서 치료받는 게 좋겠다고 권유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환자분은 저의 솔직한 말에 더 큰 믿음을 느끼셨다며 꼭 저에게 수술받고 싶다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제게는 아주 큰 책임감이 생겼고 심혈을 기울여 이마 축소 거상술과 안면 거상술을 병행해서 수술을 하였고 수술은 잘 진행되고 회복 또한 잘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수술을 하고 나면 단순히 겉모습보다 마음까지 정리해드리는 일이구나 싶더라고요. 젊어진다는 게 단순히 주름이 없어지고 피부가 팽팽해지는 걸까요?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요즘 좀 젊어지고 얼굴이 밝아졌네. 한 거 같긴 한데 뭐 했는지 모르겠네. 이런 느낌? 티가 안 나는데 확실히 예전보다 젊어지는 얼굴. 그게 진짜 잘 된 거상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단순히 피부만 보는 게 아니라 인상 자체를 같이 봅니다. 감정선까지 정리돼야 자연스럽고 오래가는 결과가 나와요. 결국 거상술이라는 건 겉모습보다 삶의 분위기가 바뀌는 수술입니다. 수술명은 같아도 디자인부터 고정, 절개 위치까지 누가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진짜 차이는 스마스층을 얼마나 섬세하게 다루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거상술은 피부만 당겨선 절대 오래가지 않거든요. 목주름에 대해서는 활경근을 잘 당겨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재수술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설명드린 건 처음이다 하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럴 때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완성도 있게, 그게 저희 엘리트만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몇 살인데 거상을 몇 살부터 해야 하나요?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저는 나이보다 얼굴의 처짐 상태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시기를 꼭 추천해 드리자면 저는 40대 거상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40대는 당겨지는 양이 60대처럼 많이 당겨지진 않아요. 그만큼 늘어지는 양이 아직 적기 때문이죠. 하지만 장점은 40대의 안면 거상을 하신 분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을 만족하게 됩니다. 40대의 안면 거상을 하시면 30대를 한 번 더 사는 그런 느낌, 50대에 하시면 40대를 한 번 더 사는 그런 느낌, 젊을수록 지속되는 시간이 길어서 만족도가 아주 높기 때문에 저는 40대라고 생각하고, 거상의 가장 중요한 시점은 얼굴의 처짐에 따라 수술하시는 겁니다. 거상술은 나이보다 처진 상태가 더 중요해요. 연령별로 흔히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40대 분들은 보통 탄력이 어느 정도 남아있고 처짐이 막 시작되는 단계예요. 이 시기에 겉으로 크게 티나는 변화보다 안쪽 구조를 먼저 잡아주는 그런 목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0대는 처짐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시기예요. 볼, 턱선, 마리오넬 라인까지 내려오면서 전체적인 밸런스가 흔들리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거상술을 전체적으로 설계하게 됩니다. 이마나 눈가, 턱선까지 전반적인 밸런스를 맞춰줘야 자연스럽고 확실한 결과가 나와요. 60대 이상이신 분들은 단순히 처짐만 거상하는 게 아니고 회복력이나 피부 상태까지 함께 고려합니다. 대부분 목 라인이 무너지신 경우가 많아서 이중턱 묶기 수술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이때는 단순 상한 것만으로는 눈꺼풀 처짐을 해결하기 어려워서 눈매를 시원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시경 이마 거상술을 같이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거상은 너무 이런 거 아니에요? 좀 더 나이가 들어서 해도 되지 않나요? 정말 그렇게들 많이 물어보세요. 그럴 때 저는 결코 빠르지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처지는 때까지 시간이 더 짧아지기 때문입니다. 거상술은 피부만 당기는 수술이 아니라 처짐의 원인이 되는 안쪽 구조를 같이 당겨주는 수술이에요. 그런데 이 안쪽 조직이 반응할 수 있을 때 해줘야 당겨지는 범위도 넓고 결과도 오래 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조직은 더 늘어지고 회복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변화의 폭도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너무 빠르게 할 필요는 없지만 필요한 시점을 놓치면 그때는 수술이 복잡해집니다. 중요한 건 지금 얼굴 상태에 맞는 시점인가, 그걸 정확히 판단해서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상술 관련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효과가 얼마나 가나요? 입니다. 저는 유지기간을 정해서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40대에 거상을 하시면 30대를 한 번 더 살게 되고, 50대에 하시면 40대를 한 번 더 살게 되고, 60대에 하시면 50대를 한 번 더 살게 되는 그런 게 안면거상입니다. 유지력이라는 말보다 지금처럼 노화가 온 얼굴에서 거상술을 통해 10년 전 혹은 그 이상 되돌아가 다시 사는 그런 개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0대에서 50대가 될 때까지 서서히 나이가 들듯 다시 살아가는 거죠. 물론 개인마다 갖고 있는 피부 상태나 생활 습관에 따라 시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인데요. 리프팅 레이저나 실리프팅으로만 안 될까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수술, 비수술은 얼굴 처짐에 따라 결정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심부볼이 꺼지고 처진 경우에 중안면, 즉 광대 아래 볼륨이 아래로 처져 있는 경우, 턱선이 무너지고 마레오넷 라인이 깊은 경우, 이런 얼굴 처짐은 레이저 리프팅이나 실리프팅만 해서는 효과가 적습니다. 근본적으로 처진 근막층, 스마스까지 당겨주고 활경근까지 당겨줘야 라인이 확실하게 잡힙니다. 물론 탄력이 많이 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레이저나 실리프팅도 도움이 될 수는 있죠. 이미 탄력이 떨어져서 얼굴에 중심이 내려온 상태라면 거상술이 정답일 것 같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혼자서 판단하고 리프팅을 진행하지 않는 거예요. 상담을 통해 얼굴 구조와 처짐을 보고 정확하게 진단받으신 다음에 비수술이 맞을지, 시술 같은 거요, 수술이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시술의 가장 큰 차이는 어디까지 당기느냐, 그리고 얼마나 오래 가느냐예요. 레이저나 실리프팅은 대부분 피부의 겉층, 진피층이나 피하지방층 정도까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겉모습은 살짝 당겨진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로 얼굴을 처지게 만드는 원인인 스마스층, 즉 근막층에는 수술에 비해서는 영향이 미미합니다. 거상술은 그 근막층까지 직접 박리해서 당기고 정확하게 고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겉표면을 살짝 조이는 게 아니라 얼굴 안쪽의 구조 자체를 바꾸고 유지 인대들을 끊어서 완전한 이동을 만들어주는 그런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력 차이도 클 수밖에 없어요. 레이저나 실리프팅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사이 정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거상술은 10년 혹은 그 이상으로 되돌아가는 수술이기 때문에 젊음을 더욱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거상술과 그런 시술, 애초에 작용하는 층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다. 네, 실제로 많이 오십니다. 비수술적 리프팅을 여러 차례 하신 분들 중에 처음에는 효과가 좀 많이 있었는데 반복할수록 효과가 좀 떨어진다고 느껴서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처음에는 부담도 적고 다운타임도 적은 시술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반복하다 보면 효과가 점점 짧아지고 오히려 볼 꺼짐이나 턱선이 무너지는 것 같은 원하지 않는 현상들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레이저나 초음파나 실리프팅으로는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고 거상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마스층, 즉 근막층이 아래로 내려온 상태라면 겉을 아무리 만져도 의미는 없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제는 리프팅이 아니고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때는 정확하게 계획해서 구조를 바로잡는 수술로 가야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술을 받아보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막상 해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편하고 결과가 다르다. 결국 수술이라 해서 더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시점에 정확한 방법을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술을 무조건 권하지는 않습니다. 진짜 필요한 얼굴인지, 지금 시점이 적절한지 그걸 먼저 정확하게 판단하거든요. 저희는 거상술이 필요한지를 결정할 때 3가지 기준을 봅니다. 첫째, 피부 탄력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둘째, 스마스층, 즉 근막층까지 처짐이 왔는지, 활경근의 탄력은 어떤지. 셋째, 얼굴의 전체적인 구조. 단순히 주름이 좀 생겼네 정도라면 굳이 수술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겉 문제가 아니라 속 구조가 무너졌을 때는 그때는 수술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표면이 아니라
얼굴 속 구조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판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환자분과 함께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드라마틱한 균형을 이루는데 세 가지 균형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얼굴 전체의 균형이에요. 턱선만 날렵해졌는데 이마는 그대로 있거나 광대는 올라갔는데 입가는 처져 있으면 오히려 부자연스러워 보이겠죠. 한 부위가 아니라 얼굴을 하나의 구조로 보고 설계해야 합니다. 둘째는 당김의 강도예요. 거상은 무조건 많이 세게 당긴다고 좋은 게 절대 아닙니다. 표정이 어색하지 않으면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연스럽게 풀리는 정도로 계산해서 들어갑니다. 셋째는 볼륨의 정도예요. 무조건 당긴다고 예쁜 게 아니라 광대 및 볼륨, 팔자 주변 라인 이런 부분은 적절히 유지하면서 리프팅을 해야 살아있는 얼굴이 돼요. 그래서 제가 하는 안면 거상술은 목 거상술, 엘사 초음파를 이용한 지방 정리, 이중턱 흡입, 스마스 거상, 심부불 제거까지 다 포함한 게 안면 거상술입니다. 결국엔 자연스럽다는 건 수술을 했구나 라는 느낌이 아니라 관리가 잘 된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거상술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가장 정교한 기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듣는 말인데 거상술 후 경과를 보러 오셨을 때 하시는 말씀이 원장님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제가 수술한 걸 몰라요 입니다. 주변에서 거상한 줄 모르고 얼굴이 뭔가 이렇게 좋아졌다? 뭔가 한 것 같긴 하다. 한데 잘 모르겠다 라고 물어본다고 하시더라고요. 거상술을 할 때 무리하게 당기지 않고 얼굴 흐름을 자연스럽게 잡아주면서 지방 정리와 제거를 해드렸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거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상술에 대해 말하지 않으면 주변에서는 자연스럽게 젊어지고 예뻐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수술로 구조를 잡아주고 시술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정도로 들어가면 더 자연스러울 수 있겠죠. 처음에는 거상술 후에 팔자나 볼꺼짐 등이 있으면 필러나 지방 이식을 해주고 표정이 너무 강하면 보톡스로 긴장 완화 정도 해주는 걸 병행해주는 거죠. 다 한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큰 틀은 수술로 설계하고 시술은 필요한 부분만 터치업하는 그런 개념으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회복은 개인의 특성에 따라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일상생활도 바로 가능하지만 얼굴에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 달 정도는 주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멍이랑 붓기는 1, 2주면 많이 빠지고요. 2, 3주 지나면 외출이나 출근도 가능하시고요. 한 달 정도 지나면 표정도 자연스러워지면서 사람 만났는데 불편함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경과에 따라 운동, 사우나, 염색 등이 가능하고요. 그 외에 통증이나 잔두기들은 개인에 따라 3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되고 서서히 회복되게 됩니다. 생각보다 통증이 거의 없다고 얘기들 하세요. 일단 전신 마취로 진행되고 잠들어 있는 사이 수술은 끝납니다. 대부분 2일차에 피주머니와 붕대를 제거하고 나면 대부분 살만하다고 하시기도 합니다. 저희는 일주일차에 고압산소 치료를 해드리고 있어서 회복이 빠르고 불편감도 빠르게 줄어들어요. 걱정되시는 건 너무 당연하지만 막상 해보신 분들 반응은 이 정도면 진작할 걸 그랬다 이렇게 많이 말씀들 하십니다. 절개 수술이니만큼 실패하지 않으려면 정확한 해부학적인 이해와 숙련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술 전엔 얼굴 구조부터 정확히 분석하고 수술 중엔 신경 손상 없이 정확한 층만 정확하게 박리합니다. 수술 후엔 흉터나 회복까지 직접 보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실패했다고 느끼는 경우는 너무 과하게 당겨졌거나 본인 얼굴에 어울리지 않게 디자인되었을 때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한 당김 없이 자연스럽게 리프팅이 되도록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해부학적인 이해, 그 다음에 디테일한 디자인, 그 다음 사후 관리 이 세 가지가 잘 맞춰지면 실패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병원이 너무 많아서 어디에서 해야 할지 모른다는 분들 많으신데요. 첫째로 거상술을 중점적으로 하는 병원인지 보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누가 수술했는지, 상담할 때 수술할 의료진이 직접 설명을 해줬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상담과 디자인 없이 견적만 나오는 곳은 정말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최상의 결과를 위해 하루에 한 건의 거상술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좋은 거상술은 저렴한 가격이 아니라 그 병원의 전문성, 의료진의 경험, 실제 환자들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마거상술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마에 주름을 펴는 수술 정도로 알고 계세요. 그래서 아직 이마 주름 많지 않아서 괜찮아요 라고 하시죠. 근데 실제로 이 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마보다 눈이 답답해서 오시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눈꺼풀이 무겁게 쳐져서 눈이 답답해 보인다든지, 눈썹이 아래로 내려와서 자꾸 화난 인상처럼 보인다든지, 이마가 납작해 보이거나 짧아 보여서 비율이 안 맞는다는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마거상술은 단순히 이마 주름을 펴는 게 아니고 눈썹 위치, 눈매, 이마 라인까지 전체적인 인상을 개선하는 수술입니다. 특히 이마가 처지면서 생긴 눈꺼풀의 처짐이나 환한 듯한 사나운 눈매, 답답한 인상을 대부분 상안검이나 쌍꺼풀로 해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눈 위에 피부를 누르고 있는 처진 이마 자체를 먼저 올려줘야 가장 자연스럽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마거상을 하고 나시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은 답답하던 눈이 시원해졌어요. 인상이 훨씬 부드러워요. 이마가 팽팽해졌어요 입니다. 이마거상은 단순하게 이마 피부를 당기는 것이 아니라 처진 눈썹을 자연스럽게 원래의 위치로 올려주고 눈꺼풀 위쪽 공간이 열리면서 눈매도 또렷해지고 늘 화나 보이던 인상도 한결 편안해지는 그런 수술이에요. 특히 내시경 이마거상술은 최소 절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수술 후 흉터도 눈에 띄지 않고 경과도 안정되고 주위에서 자연스럽게 예뻐지고 젊어 보인다는 그런 말을 많이 듣는 수술 중 하나입니다. 결국 이마거상술은 눈매를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동시에 인상을 자연스럽게 바꿔주기도 합니다. 같은 이마거상술이라도 디자인, 절개, 고정 방식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그 중에서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첫째는 절개 위치입니다. 절개선은 무조건 감추는 게 아니라 모발의 방향, 이마의 모양, 그 다음에 눈썹의 처진 비율 등을 고려해서 흉터가 안 보이면서도 라인이 예쁘게 정리되는 위치를 잡아야 해요. 필요하면 헤어라인 따라 절개하거나 두피 안쪽 절개로 디자인하게 됩니다. 둘째는 두피의 장력 분산입니다. 이마를 당기다 보면 자칫 당긴 부위만 힘이 몰려서 흉터가 벌어지거나 탈모가 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두피의 힘이 골고루 퍼지도록 갈래하층 고정, 그 다음에 장력 분산 봉합을 철저히 합니다. 셋째는 눈썹 디자인이에요. 그냥 올리는 게 다 좋다가 아니라 어느 부위를 몇 미리 올려야 인상이 자연스러운지를 정확히 계산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특히 단순 눈썹 거상과는 달리 이마 거상은 눈썹의 흐름과 눈매의 조화를 함께 보는 수술이에요. 결국 당기는 건 당기는 수술이 아니고 흐름을 디자인하는 수술이라는 점입니다. 너무 당기면 오히려 어색해지고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잡아줘야 시간이 지나도 예쁘게 유지됩니다. 맞아요. 이마거상술이라고 하면 눈이 너무 올라가서 놀란 것 같다. 또는 이제 표정이 딱딱해 보일까봐 무서워요.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과하게 당긴 경우 좌우 눈썹의 비대칭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위로만 올린 경우, 그리고 고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당긴 방향이 틀어지는 경우, 그런 것들을 겹치면 놀란 얼굴 또는 어색한 표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수술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디자인과 기술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눈썹을 무조건 위로 당기는 게 아니라 인상선의 흐름과 눈매의 라인을 살려주는 방향으로 몇 미리 단위로 조절해서 올려야 진짜 자연스러워지거든요. 50대 중반 여성분이셨는데 눈 위가 무거워서 눈썹을 이렇게 들고 다니신다고 오셨어요. 평소에도 왜 화났냐, 피곤해 보인다 이런 말을 아주 자주 들으셨는데 이분은 이마 주름보다 눈썹 위치와
눈꺼풀의 처짐, 인상 개선이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이마의 곡선과 눈썹의 각도를 섬세하게 조절해서 최소 절개로 자연스럽고 시원한 눈매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수술 후 한 달쯤 지나서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수술한 건 아무도 모르는데 사람들이 요즘 왜 이렇게 얼굴이 좋아졌냐고 물어봐요. 이거였어요. 그리고 환자분도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눈이 가볍고 인상이 편해지니까 거울도 자주 보고 자신감도 생기고 사진 찍는 게 좋아졌다고요. 이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성공적인 이마 거상, 자연스러운 동안 얼굴의 기준입니다. 이마 거상 하나만으로 인상이 정말 많이 바뀌기는 해요. 하지만 얼굴 전체의 조화를 생각했을 때 다른 시술과 수술을 병행하면 더 자연스럽고 완성도 높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장 많이 병행하는 건 눈꺼풀 수술인 눈썹 하하 거상술과 상안검술입니다. 눈썹 위치를 올려도 눈꺼풀 피부가 많이 늘어난 분이나 공간이 너무 넓으신 분은 같이 정리해줘야 더 또렷하고 시원한 인상이 나옵니다. 다음은 보톡스예요. 보톡스를 통해 잔 근육의 움직임이나 미세한 주름, 당김으로 생긴 긴장감을 완화해주면 표정이 훨씬 부드러워져요. 특히 이마 근육이에요. 그리고 수술 중에 저희는 추미근을 조절을 해서 강하게 미간 주름이 생기는 것도 같이 방지해 드립니다. 정리하자면 이마 거상은 골격과 위치의 변화, 병행 수술은 디테일과 분위기의 마무리, 이렇게 역할이 나뉘어요. 보통 모든 분께 다 필요한 건 아니고 이마 거상 결과에 따라 맞춤 설계가 가장 중요합니다.